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새해가 되면 멋진 계획을 세운다. 운동을 매일 30분씩 하겠다고 다짐한다. 책을 한 달에 2권은 읽겠다고 노트에 적는다. 영어 공부를 위해 어학원까지 등록한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확신한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번엔 정말 해낼 거라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운동은 이틀만 하고 그만둔다. 책은 첫 장만 읽고 책꽂이로 돌아간다. 영어 교재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 한 구석에 방치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자신을 탓한다. 의지가 약하다고, 게으르다고, 안 된다고. 이런 자기 비난의 무한 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계획은 항상 완벽한데. 실천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오늘은 뇌과학의 최신 연구가 알려주는 계획과 실천 사이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다. 당신이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장기적 목표보다 즉각적 보상에 평균 4배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자. 당신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생각해보라. 계획을 세울 때는 전전두엽이라는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 이곳은 논리적 사고와 장기 계획을 담당한다. 몸매가 좋아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운동 계획을 짠다. 하지만 막상 치킨 냄새를 맡는 순간 변연계라는 원시적인 뇌 영역이 깨어난다. 여기서 지금 당장 치킨을 먹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 문제는 변연계가 전전두엽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점이다.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즉각적 욕구에 반응하는 능력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내일 사냥이 잘 될지보다 지금 눈앞에 열매를 먹을지가 더 시급한 문제였다. 실제로 이를 증명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가 진행한 마시멜로 실험의 현대적 버전이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FMRI 장비를 착용시키고 달콤한 케이크와 건강한 샐러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놀랍게도 케이크를 본 순간 변연계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샐러드를 선택할 때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었지만 그 신호가 변연계의 강력한 신호를 억제하기까지는 평균 3.7초가 걸렸다. 이 3.7초가 바로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충동에 굴복한다. 치킨을 주문하고 넷플릭스를 켜고 운동 대신 소파에 누워버린다. 하지만 이것이 의지가 약해서일까? 절대 아니다. 이것은 200만 년의 진화가 우리 뇌에 새겨놓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현대 사회가 이런 뇌의 약점을 노리고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의 무한 스크롤, 넷플릭스의 자동 재생, 배달 음식의 원클릭 주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변연계를 자극해서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게 만든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걸까? 절대 그렇지 않다.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준다.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UCLA의 매튜 리버만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거창한 목표를, 다른 그룹은 아주 작은 목표를 매일 달성하게 했다. 그리고 2주 후 뇌를 스캔해보았다. 놀랍게도 작은 목표를 달성한 그룹에서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크게 증가했다. 작은 성공 경험이 뇌의 구조를 실제로 바꾼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단 2주 만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다. 성공 경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패를 반복하면 오히려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감소한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은 간단하다. 큰 계획보다는 작은 실천이 뇌를 바꾼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책을 한 달에 10권 읽겠다는 거창한 목표 대신 하루에 책을 5분만 읽겠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다. 미국의 한 회계사였던 제임스 클리어는 심각한 교통사고로 뇌진탕을 입은 후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다. 의사들은 그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병원 침대에서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했다. 매일 물 한 잔 마시기, 심호흡 10번 하기, 감사한 일 하나 생각하기. 처음에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아무 의미 없어 보였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물 한 잔이 2잔이 되고 심호흡 10번이 20번이 되었다. 6개월 후에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었고 1년 후에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의 경험은 뇌과학적으로도 완벽하게 설명된다. 하버드 의대의 앤그레이비얼 교수 연구팀은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쥐실험을 통해 자세히 추적했다. 새로운 행동을 할 때는 뇌 전체가 활성화되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하지만 같은 행동을 반복할수록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그 행동을 자동으로 처리하게 된다. 마치 자전거 타기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연구진은 더 나아가 습관이 완전히 자동화되는 시점을 정확히 측정했다. 평균적으로 66일이 걸렸지만 개인차가 컸다. 어떤 사람은 18일, 어떤 사람은 254일이 걸렸다. 하지만 모든 참가자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중간에 하루 이틀 빼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완벽할 필요가 없었다. 대략 80% 정도만 지켜도 습관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완벽주의적 접근법과는 정반대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빼먹으면 망했다고 생각하며 포기한다. 하지만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뇌는 완벽함보다는 일관성을 원한다. 여기서 MIT의 앤그레이비얼 박사가 발견한 습관 루프라는 개념이 중요해진다. 모든 습관은 신호, 루틴, 보상의 3단계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알림음이 들리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도파민이라는 쾌감 호르몬을 얻는 식이다. 문제는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습관 루프가 우리에게 해로운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 구조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습관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화를 신고 5분만 걷기. 그 후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마시기. 이런 식으로 보상을 연결하면 뇌는 점점 그 행동을 갈망하게 된다. 실제로 이를 적용한 사례를 보자. 일본 도쿄에 사는 사토 미키라는 직장인은 만성적인 운동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헬스장을 등록해도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였다. 하지만 습관 루프를 적용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매일 아침 회사 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마시기로 했다. 처음에는 한 층이 전부였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자연스럽게 2층을 올라가게 되었다. 한 달 후에는 5층까지. 6개월 후에는 20층짜리 건물을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1년 후에는 마라톤에 도전할 정도로 체력이 향상되었다. 그녀의 비밀은 무엇일까? 작게 시작해서 즉시 보상하는 시스템이었다. 스탠포드 대학의 BJ 포그 교수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그가 개발한 작은 습관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은 반드시 기존 습관에 붙여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한 후에 스쿼트 2개를 한다처럼 말이다. 이미 자동화된 행동에 새로운 행동을 연결하면 실천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포그 교수는 이를 습관 스태킹이라고 부른다. 그의 연구에 참여한 4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88%가 새로운 습관을 3개월 이상 유지했다. 기존의 의지력에 의존한 방법의 성공률이 8%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혁신적인 결과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안토니오 랑겔 교수 연구팀은 자기조절에 관한 더욱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참가자들에게 건강한 음식과 정크푸드 중 선택하게 하면서 뇌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선택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0.5초 만에 선택했을 때는 80%가 정크푸드를 선택했다. 하지만 5초를 기다린 후 선택했을 때는 60%가 건강한 음식을 선택했다. 즉각적 충동이 식기를 기다리면 이성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를 일상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넷플릭스를 보고 싶은 충동이 들 때 10분 후에 보자라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것이다. 과자를 먹고 싶을 때도 물 한 잔 마신 후에 먹자라고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런 작은 지연이 뇌에 생각할 시간을 주고 결국 더 나은 선택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한 사람이 있다. 서울에 사는 김 대리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업무 중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되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5초 규칙을 적용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5초만 기다리자라고 속으로 말했다. 처음에는 5초 후에도 스마트폰을 봤지만 점점 충동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 달 후에는 업무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는 빈도가 80% 감소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다. 뉴욕 대학의 갈 엘리엇 박사는 자기 대화의 힘을 연구했다. 실패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과 격려하는 사람의 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기 격려를 하는 사람의 뇌에서 학습과 관련된 영역이 더 활발하게 작동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 비난을 할 때는 편도체라는 공포와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된다. 이 상태에서는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반면 자기 격려를 할 때는 해마라는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된다. 같은 실패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즉, 나는 의지가 약해라고 자책하는 순간 뇌는 학습을 포기한다. 반대로 오늘은 조금밖에 못했지만 어제보단 나아졌네라고 격려하면 뇌는 계속 학습하려 한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성장 마인드셋이 뇌과학적으로도 실제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캐럴 드웩 교수가 제시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이 여기서 중요해진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을 고정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도전을 회피한다. 반면 능력을 개발 가능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이를 뇌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는 실패 시 오류 관련 부정성이라는 뇌파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내가 틀렸다는 부정적 신호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는 오류 위치성이라는 뇌파가 나타난다. 이는 어디서 틀렸을까라는 학습 신호다. 같은 실패 상황이라도 뇌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이 왜 어떤 사람은 실패 후에도 계속 도전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볼까? 먼저 목표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라. 하루 1시간 운동 대신 하루 5분 걷기부터. 영어 회화 마스터 대신 영단어 5개 외우기부터. 뇌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터무니없이 작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작으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주 작은 행동도 뇌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킨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실제 사례를 보자. 부산에 사는 박 과장은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책 읽을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책 한 문장 읽기부터 시작했다. 터무니없이 작은 목표였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 문장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문장이 궁금해졌다. 일주일 후에는 한 페이지를, 한 달 후에는 한 챕터를 읽고 있었다. 1년 후 그는 24권의 책을 읽었다. 두 번째로 환경을 설계하라.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라. 책을 읽고 싶다면 책을 베개 옆에 두라. 실천을 방해하는 요소는 멀리하고 실천을 도와주는 요소는 가까이 두는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행동경제학 연구진은 환경의 힘을 증명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사무실 직원들의 책상에 사탕 그릇을 2대, 한 그룹은 투명한 그릇에, 다른 그룹은 불투명한 그릇에 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투명한 그릇에 담긴 사탕은 평균 2.2배 더 많이 소비되었다. 단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만으로도 행동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를 좋은 습관에 적용해보자. 기타를 배우고 싶다면 기타를 거실 한가운데 두라. 물을 많이 마시고 싶다면 큰 물병을 책상 위에 두라. 반대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싶다면 침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충전하라.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행동 변화의 5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 서울에 사는 이대리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퇴근 후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그는 리모컨을 서랍 깊숙이 넣고 대신 책을 소파 옆 테이블에 두었다. 처음에는 리모컨을 찾으러 갔지만 점점 귀찮아져서 옆에 있는 책을 집어들게 되었다.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세 번째로 즉시 보상을 설정하라. 운동을 마치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공부를 끝내면 맛있는 차를 마시는 식으로 장기적 목표의 보상을 기다리기 어려운 뇌에게 즉각적 만족을 주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 교수는 즉시 보상의 힘을 증명하는 실험을 했다. 참가자들을 2그룹으로 나누어 운동을 시킨 후 한 그룹은 한 달 후에 큰 보상을, 다른 그룹은 운동 직후 작은 보상을 주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즉시 작은 보상을 받은 그룹이 3배 더 오래 운동을 지속했다. 중요한 것은 보상이 반드시 물질적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자기 칭찬, 성취감, 만족감 같은 내재적 보상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잘했어 라고 속으로 말하거나 달성한 목표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보상을 받았다고 인식한다. 네 번째로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실패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서다. 실패할 때마다 왜 실패했을까? 어떻게 개선할까를 생각하라. 자책이 아닌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다. MIT의 컴퓨터과학과에서는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실패할 때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흥미롭게도 이 알고리즘은 인간의 학습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실패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데이터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접근을 한 사례가 있다. 대구에 사는 최 과장은 금연을 위해 수십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을 바꾼 후 성공할 수 있었다. 실패할 때마다 나는 의지가 약해라고 자책하는 대신 어떤 상황에서 담배를 피웠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할까를 분석했다. 스트레스가 클 때, 술자리에서, 화가 날 때 담배를 피운다는 패턴을 발견한 후 각각의 상황에 대한 대체 행동을 준비했다. 결국 6번째 시도에서 금연에 성공했다. 5번째로 작은 성공을 축하하라? 목표한 것의 50%만 달성해도 자신을 격려하라? 뇌는 작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간다. 이 믿음이 쌓이면 더 큰 도전도 가능해진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진은 성취감과 뇌의 관계를 연구했다. 작은 성취라도 달성했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며 이것이 다음 행동을 촉진하는 동력이 된다고 밝혔다. 흥미롭게도 목표 달성 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은 목표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도 충분한 양의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이 강력한 이유다. 매일 작은 성취를 통해 도파민을 분비하면 뇌는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어 한다. 마치 게임에서 작은 미션을 깰 때마다 경험치를 얻는 것과 같은 원리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정대리는 이 원리를 활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그는 매일 영어 단어 3개만 외우기로 했다.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마다 작은 스티커를 달력에 붙였다. 단순해 보이지만 스티커를 붙는 순간의 성취감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6개월 후 그는 1000개가 넘는 단어를 암기했고 1년 후에는 토익 900점을 달성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80% 정도만 지켜도 습관이 형성된다. 하루 이틀 빼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한번 실패하면 이미 망했으니까 라며 포기하는 것이 더 문제다. 런던 대학의 연구진은 이를 완벽함의 함정이라고 명명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목표 달성 확률이 낮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견디지 못해서 아예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반면 충분히 좋음의 원칙을 적용한 사람들은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매일 운동하지 못해도 일주일에 5번은 하려고 노력하고 완벽한 식단을 지키지 못해도 전체적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이다. 최근 연구는 더욱 희망적인 소식을 전한다. UC 샌디에이고의 자디스 화이트 교수 연구팀은 습관 형성에 걸리는 시간을 대규모로 분석했다. 기존에는 21일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사람은 18일, 어떤 사람은 254일이 걸렸다. 하지만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한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실패해도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일주일 쉬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뇌는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변화할 수 있다. 더 흥미로운 발견도 있다. 텍사스 대학의 연구진은 습관이 한번 형성되면 오히려 유지하는 것이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습관이 자동화되면 의지력이 거의 필요 없어진다는 것이다.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한번 익히면 몸이 기억한다. 실제로 일본의 한 회사원은 이런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다. 다나카 씨는 40대 중반까지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엘리베이터만 타고 걷는 것도 싫어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후 변화를 결심했다. 그는 매일 계단 한 층씩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숨이 차서 힘들었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자연스러워졌다. 한 달 후에는 자동으로 계단을 찾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5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해졌다. 1년 후에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비밀은 무엇일까? 절대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고 아주 작은 성공도 축하했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했을 때마다 잘했어 라고 속으로 말했고 일주일에 5번 이상 계단을 이용했을 때는 좋아하는 라면을 먹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운동 습관이 생기면서 다른 영역에서도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업무에서도 더 적극적이 되었고 새로운 취미에도 도전하게 되었다. 하나의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바꾼 것이다. 이를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하나의 영역에서 자기효능감이 생기면 다른 영역으로 전이된다고 한다.
스탠포드 대학의 알버트 반도라 교수가 제시한 개념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한 영역에서 생기면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뇌 영상 연구 결과 한 영역에서 성공 경험을 쌓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증가했다. 자신감이 뇌의 물리적 구조까지 바꾼 것이다. 또 다른 희망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 하버드 대학의 앨런 랭어 교수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젊은이들과 거의 동일한 속도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 뇌의 가소성은 나이와 관계없이 평생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나이 들면 바뀔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다. 실제로 8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유명한 화가가 된 그랜드마 모제스 같은 사례도 있다. 뇌과학은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한다. 현대 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즉각적 만족에 중독되어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SNS, 게임, 배달음식 등 모든 것이 즉시 만족을 제공한다. 이런 환경에서 장기적 목표를 위해 참고 기다리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뇌과학에서 찾을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팀이 수행한 후속 연구에 따르면 지연 만족 능력은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한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작은 참기 연습을 반복하면 점점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과자를 보고 즉시 먹고 싶은 충동이 들 때 5분만 기다리기. 넷플릭스를 보고 싶을 때 10분만 다른 일 하기. 이런 작은 연습들이 모여서 지연 만족 능력을 키운다. 서울에 사는 박 대리는 이 방법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극복했다.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5분만 기다리자라고 했다. 처음에는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몇 주 후부터는 자연스러워졌다. 3개월 후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 평균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최신 연구에서는 환경적 단서의 중요성도 밝혀졌다. 듀크 대학의 연구진은 습관의 40%가 환경적 단서에 의해 촉발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 형성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한 사례를 보자. 인천에 사는 김 과장은 영어 공부 습관을 만들기 위해 매일 아침 7시에 같은 카페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영어 공부를 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했지만 몇 주 후부터는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카페로 향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6개월 후 그는 토익 점수를 200점이나 올릴 수 있었다. 뇌과학은 또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하버드 대학의 니컬러스 크리스타키스 교수 연구에 따르면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성공 확률이 3배 증가한다고 한다. 거울 뉴런이라는 뇌세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런던의 한 헬스장에서는 버디 시스템을 도입했다. 비슷한 목표를 가진 두 사람을 짝지어주는 시스템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의 6개월 지속률이 20%인 반면 버디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들은 80%였다. 이런 원리를 개인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SNS에 목표를 공개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 사회적 압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부산에 사는 이 과장은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자신의 식단을 SNS에 올리기로 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다. 1년 후 그는 15kg 감량에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뇌과학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변화는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200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뇌의 특성을 바꾸려는 것이니까.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다.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실천이 어려운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뇌의 작동 원리를 안다. 그 원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작게 시작하고 환경을 설계하고 즉시 보상하고 실패를 학습으로 받아들이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뇌과학이 알려주는 실천의 비밀이다. 계획은 미래를 그리는 일이고 실천은 현재를 바꾸는 일이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간을 보내지 말고 불완전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자. 당신의 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당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변화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당신이 꿈꾸던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뇌과학이 증명한 확실한 방법이니까.
당신도 반드시 할 수 있다.